가족을 두고 남한에 내려와 홀로 지내는 탈북민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목 사역은 병원 선교에서 필수적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원목 사역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오는 2023년 교단 설립 45주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기념사업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기독교 추모공원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소망교회 사랑나눔부가 결식 아동과 가정폭력 피해 아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추운 겨울의 길목에선 지금 김장들 많이 하시죠? 김장철이 되면 교계에선 소외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사역이 활발해지는데요. 한 탈북 지원단체와 교단이 협력해 가족을 두고 남한에 내려와 홀로 지내는 탈북민들을 위한 김장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오현금 기자입니다. 잘 절여진 배추에 양념을 버무립니다. 이어 속이 채워진 김치 포기가 테이블에 쌓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는 박스에 담겨져 탈북민들에게 전달됩니다. 세계 탈북 여성 지원 연합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전국 장로 연합회가 취약계층 탈북민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 세계 북한 연구센터, 청솔 라이온스 클럽, 주식회사 A1J가 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저희 매해마다 이렇게 김장철이면 김장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에 헐러 혈혈단신으로 오신 한부모 덕고 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어렵게 외롭게 혼자 지내지 마시라고 또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행사를 주최한 김희연 대표 역시 탈북민으로 힘겹게 북한을 탈출해 어렵게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고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포장된 김치 박스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탈북민 100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행사 격려차 현장을 방문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는 북한에 가정을 두고 내려온 많은 탈북자들에게 오늘의 섬김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사랑의 나눔은 그 통일을 향해 가는 작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하나입니다. 이 일이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1년 365일 계속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의 행사를 통하여서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날 격려의 말을 전하며 최근 유엔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북한 평양에 짓고 있는 평양심장전문병원의 공사 재개를 승인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남한교회가 세운 병원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의사들의 치료를 통해 복음이 남과 북을 하나로 묶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힘든 시기가 찾아올수록 자신 이외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여유가 없어지기 마련이지만 올겨울도 김장 나눔 행사를 발판 삼아 더 많은 나눔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목 사역은 병원 선교에선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방역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지는 병원에서의 사역은 거의 멈춰진 상태였는데요. 최근 열린 병원 선교 대회에선 위드 코로나 시대 원목 사역의 실태를 짚어보고 사역 재개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원이란 특수한 목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원목 사역은 코로나 발병 1년 1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역이 대부분 강제 중단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과의 접촉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작은 선물과 함께 주보를 병상에 전하는 등 사역을 이어간 병원교회도 있지만 이런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국기독의사회 등 의료선교계는 지난 20일 병원 선교대회를 열고 위드 코로나 시대 원목 사역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거의 모든 병원에서 원목분들을 활동을 100% 중지시키셨기 때문에 2년 동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이분들한테 힘도 드리고 또 딴 것보다도 좀 저희들이 지원해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이 대회를 했고요. 원목들은 신방과 상담, 기도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음악회 같은 정기 행사나 호스피스 봉사, 병원 직원들에게 사명감을 불어넣는 예배 인도까지 병원 선교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원목들의 사역 여건은 다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서울, 경기, 강원 지역 원목협회가 소속 원목 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3.4%가 사례비를 5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자비량 목회와 다름없습니다. 병원 사역 준비에 필수적인 원목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기는 기독병원과 국공립병원과 사립대병원, 여기는 원목실이 있는 편입니다. 33.3%는 원목실이 없는데 일반 사립병원과 요양병원입니다. 그리고 13.3%는 병원의 다른 사무실을 우리 원목들이 임시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원목협회에 따르면 원목들은 경제적 어려움, 병원 내 위치의 불안함 등의 어려운 목회 여건 속에서도 병원 사역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교 병원의 정체성을 지키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원목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기독의사회 백광흠 원장은 원목 사역을 위해 의료인과 한국교회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미국 등 서구에서 제도화돼 있는 병원 채플린 사역처럼 국내 병원 안에서도 원목들이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의사회와 소망교회는 원목 사역을 살리기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목 10여 명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병원 선교의 필요성을 한국교회에 알리고 교단 내 병원 선교위원회를 만드는 일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는 2023년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기념사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최근 전체 모임을 갖고 사업 계획을 공유하며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45주년 준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2023년 교단 설립 45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 계획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6월 출범한 준비위원회는 추진 사업별로 14개 분과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날 자리는 처음으로 분과별 계획과 추진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양병희 준비위원장은 교단 정체성 확립과 교단 신학의 근간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뜻깊은 45주년을 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계속 포함해서 가는 거예요. 2년 동안. 여러분 2년이 생명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저는 45주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주는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고 섬기면서 역사의 길을 가겠다. 이날 위원회는 45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45주년 당일인 오는 2023년 9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성도 20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기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교단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비전 선언문이 선포될 예정입니다. 45년간의 사료를 모아 역사서를 편찬하고 역사관 설립에 나서는 등 교단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제신학포럼 등 국제 행사를 개최해 교단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국내 최대의 기독교 추모공원인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21일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지원금 9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지원금은 성도 450명에게 20만 원씩 지원되며 교회는 대상 성도를 교회 교무국과 교구장 추천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김윤배 이사장은 위드 코로나로 일부 사회적인 불편함은 줄었지만 여전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월드비전과 소망교회가 결식 아동과 가정폭력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간식 키트를 제작했습니다. 소망교회 사랑나눔부는 약 2,300만 원 상당의 결식 아동들을 위한 간식 키트를 비롯해 가정폭력 피해 아동시설에 노후된 가전, 주방용품 교체 지원금 2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월드비전과 소망교회는 점차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아동들이 더욱 건강한 한 끼와 안전한 공간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란다며 직접 정성을 담아 만들어준 키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보그마 중앙협의회가 한반도 평화통일 선포식을 갖고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 고난의 현장이었던 광명동굴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교총 대표회장 소광석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박승원 광명시장과 이모경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김영신 목사는 평화통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한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는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오직 복음으로 가능한 평화통일의 여정에 한국교회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13기 위촉식이 오는 25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구TV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1부 감사 예배와 2부 위촉식 순으로 진행됩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국내외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크리스천과 세계 선교지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4월 출범됐습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이 취재한 선한 소식은 구TV 뉴스와 인터넷신문 데일리 굿뉴스, 주간신문 위클리 굿뉴스를 통해 보도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 7천명, 고지 세액이 5조 7천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 28만 명이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 3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종부세 고지가 이루어진 것은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22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으며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 시장이 더욱 과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된 등급 커트라인이나 상위권 대학 지원 가능 예측 점수가 대폭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국어는 1등급 컷이 전년보다 3점에서 5점 낮은 82점에서 85점, 수학은 5점에서 11점 낮은 81에서 87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과목에서 체감 난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공교육만으로는 수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일명 MZ세대로 불리는 2030 청년 세대의 감소 속도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더스 인덱스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20세에서 39세 인구 증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30 세대는 2018년 1,409만 4천 명에서 올해 1,343만 1,000명으로 4.7%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총 인구도 5,182만 6천 명에서 5,166만 2천 명으로 0.32% 줄었는데 이를 단순 비교하면 2030 세대의 인구 감소폭이 전체 인구 감소폭의 약 15배에 달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2030 세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27.2%에서 올해 26.0%로 1.2%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비롯해 3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인 가수는 물론 아시아 아티스트가 AMA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방탄소년단이 최초입니다. 방탄소년단은 페이보릿 팝 듀오 그룹상 수상에 이어 팝송까지 받으며 버터가 올해 전 세계를 사로잡은 곡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G7 의장국을 맡은 영국 정부가 다음 달 10일에서 12일 영국 리버풀에서 외교개발 장관 회의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5월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하고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회원국은 처음 초청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을 명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서 G7을 주축으로 하는 서방과 한국, 호주를 포함한 아태 지역을 폭넓게 초청함으로써 대중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유럽 각국이 다시 방역 고삐를 쬐자 반발 시위도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AP,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와 호주에서 당국의 방역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폭력 시위로 격화돼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강제 접종은 싫다고 외치며 시가지를 행진하는가 하면 재봉쇄에 반대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신생아 출생률이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한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는 8.5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978년 이후 가장 낮은 출생률로 1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의 출생률은 2017년 12.43명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결혼, 교육 비용 증가 등이 함께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음악인들이 세계 최대 오케스트라 연주로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날 자리를 빛낸 참가자들은 베네수엘라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 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의 소속 단원들로 이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해지는 지휘자 손짓에 맞춰 10여 분간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심사관들은 참여한 12,000명 중 8,573명이 유효하게 참여했다고 판정하고 종전 기네스 기록이던 2019년 러시아에서의 8,097명의 기네스 기록을 깼다고 인정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전남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전북, 경상 서부 내륙은 다음 날 아침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넘나들면서 주말까지 추위가 장기간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강릉 7도, 대전 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부산 10도, 제주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혹독한 추위가 걱정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인데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